안녕하세요. 상주시 가족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상주시 자체평가 우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평가 대상 개요, 선정 이유 및 검토 내용, 검토에 따른 이행 계획, 참여 소감, 발전 방안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도입 배경입니다. 경북 상주시는 인구가 9만 5천여 명으로 아동 인구는 19%, 노인 인구는 32%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복지 사업은 많은 사항입니다. 이에 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복지 사업은 적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동 생활시설 외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작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 아동의 이용 기간이 긴데 과잉 행동 장애라든지 정서 불안 장애라든지 경계성 지능 장애 등을 보이는 아동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아동들의 문제 행동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장소는 상주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 내에 있는 상담실입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은 센터 이용아동 총 260명 중 일부인 약 20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20명의 아동들에게 총 15회기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연도별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3차년째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년도부터는 동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특강뿐만 아니라 사후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상 아동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당초 10회기에서 15회기로 늘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상담 기간을 한 개로 통일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시에서 이러한 자체평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아동학대라든지 정서적 심리적으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동들이 점차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검토 내용으로는 총 4가지 측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비차별의 측면에서는 전체 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 대상 아동을 선별하기 때문에 일부가 배제될 수 있는 우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기당 심리 상담 비용이 높아서 전체 아동들을 다 지원할 수 없기에 저희는 만약에 중도 탈락되거나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없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관 내외에 있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든지 상담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존과 발달의 문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독 탈락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의 참여라든지 종사자들의 관리라든지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견 존중 및 참여 측면에서는 아동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자 눈높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이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선의 이익 측면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요구가 많았었던 게 상담 회기를 점점 늘리자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시시차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체평가에 대한 총평입니다. 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보다 심도 있는 개선안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년도 사업을 실시에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자체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고민에 사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폐쇄 아동에 대한 차별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 지원 대상을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모 교육이 필요한가
그리고 종사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리 상담이라든지 심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다 장기 개입이 필요한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후적으로는 보다 지속적으로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아동들을 따로 개별적으로 하고 단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동들은 단기적인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자체는 자체평가서를 냈었을 때 검토 의견은 자체 개선안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내년도 사업부터는 개선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선정 아동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 연계를 것이며 2023년부터는 다함께 돌봄 기관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로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담 공간을 무료로 조금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무상으로 공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담 회기가 증가가 필요하다면 보다 상호적인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전사후 부모 상담을 2회기 이상 실시하여 부모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참여 소감입니다. 제가 자체평가를 통해서 배운 점은 아동복지 세부 사업을 세우거나 보조 사업을 지원 시 아동의 다양한 권리의 영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동복지 담당자로서 약 3년간 근무를 해보면서 작지만 저의 작은 관심과 열정이 아동들을 좀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수혜는 크다는 것을 진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자체평가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의 피드백 제공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고려하지 못한 영역에 대한 코멘트를 꼭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평가에 대한 발전 방향은 크게 작성자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율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성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성 우수 사례나 다양한 작성 예시를 전국적으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영상 교육 및 사후 보안 교육이 진행됐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 뭐 피드백을 준다든지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교육은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여율 증진적인 측면에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보상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평가 지자체 인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평가의 범위에 명확하라고 기재를 한 이유는 아동복지 사업에는 돌봄 사업, 요보 사업, 학대 진짜 다양한 사업이 요즘에 생기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다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수 제출 사항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관련된 자체평가를 내년에는 좀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으며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아동복지 전달 체계가 많이 개편이 되고 아동복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그 아동복지 담당자들이 많이 힘든 걸 알고는 있지만 보다 많은 아동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